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예천기지 제16 전투비행단 호국비룡사 주지 정원 박석원 법사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 제가 읽어드린 법구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불교를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오늘 저희가 나눌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불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불자 여러분들은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쉽게 다스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짧은 찰나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변화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대상에 반응하여 여러 가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잘 운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자동차의 각 부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핸들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페달의 종류마다 기능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자동차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치킨을 먹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치킨을 먹는 것을 상상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맛있다, 행복하다, 즐겁다. 다양한 감정 표현을 이야기하실 텐데요. 자, 과연 치킨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켜고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맛있는 치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주문했어요. 자, 휴대폰에 배달 대기 시간이 40분이라고 뜨네요.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잠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자, 웬걸 20분 만에 치킨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도착한 이 치킨을 상으로 가져와서 비닐 장갑을 끼고 닭다리를 집어듭니다. 자, 이 닭다리를 처음 입에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세상에서 지금 내 입에 들어있는 이 닭다리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맛있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자, 그렇게 닭다리를 한 조각, 또 닭가슴살을 한 조각, 닭 날개도 한 조각 계속해서 막 먹다 보니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자, 이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베어 물었을 때 느낌은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치킨이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이제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속이 조금은 더부룩하기도 하고 처음 닭다리를 먹었을 때와는 확연히 기분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치킨을 먹는다 라는 하나의 행위 속에서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맛있고 행복하고 기쁜 감정을 느끼다가도 점점 물리고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치킨을 먹을 때 기분이 어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앞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행복해요, 즐거워요 같이 굉장히 단편적인 감정만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표현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인 감정만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런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인지하고 알아차리면 좋겠지만 짧은 순간에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쫓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감정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나간 사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내가 그 사건 속에서 어떤 감정을 보였는지,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이 입체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감정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이 감정은 주어진 상황이나 대상을 인지하고 인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내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겪어도 나타나는 그리고 표출하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다양한 경험에 의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변 상황과 대상에 반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자가 세워놓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이 기준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이건 바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바보 멍청아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언짢은 기분이 들기도 시작하죠. 그런데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하면 그 아이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게 무슨 말일까 눈이 커지며 궁금한 듯 저희를 쳐다보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빠진 것은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어린아이에게는 없기 때문에 표출하는 반응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가 겪은 상황과 그 감정에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역으로 추적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과거의 경험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가 감정 자체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자극이 주어진 후 0.2초 이내에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막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데에는 5에서 6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5에서 6초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나는 왜 또 이런 감정을 느낄까? 예전에 경험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맞을까? 생각하면서 감정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5에서 6초 정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 전에 일기 쓰기, 그리고 잠자기 전 이부자리 위에서의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의 수행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느낀 감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쫓아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일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많게는 세 가지 정도를 떠올려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 변화를 쫓아가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왜 이런 감정을 일어났을까?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또 오늘 그 사건 속에서 상대방은 어떤 의도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행동했을까?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씩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정리하다 보면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보면 어느덧 조금씩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는 철저히 실천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고 해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불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각자의 수행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조금씩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부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불자가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